국민 여러분, 저 박준영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적인 역사 속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경제 위기가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그리고 아시아로 몰려오고 있죠. 또 국내적으로는 많은 탐욕과 분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국민들은 민주당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박준영이 이 일을 꼭 해결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위기라고 다 동의를 하시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걱정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선 정치부터 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서로 상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정치 문화를 우리가 확고히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흑 아니면 백, 이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 사이에 많은 색깔들 통합하면은 무지개 색깔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국가 운영을 경험했습니다. IMF 위기를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극복하는 데 동행을 했고 또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민족 문제 해결하는 데 저 지혜를 모았습니다. 또 제가 지사로서 지방정부를 8년 동안 경험을 갖습니다. 먼저 문재인 우리 후보님께는 저는 2007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통합을 하는데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 대선에서 530만 표라는 표 차이로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가 대패를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큰 표 차이입니다. 흔히 100만 표 안팎이죠. 저는 이것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해봅니다. 참여정부가 정부에게 약속하지 않는 충격적인 일을 너무 많이 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북 송환 특검. 질문 오버됐습니다. 네. 두 가지 같이 좀 그럼 묻겠습니다. 두 분. 한 분한테요? 네네. 그 다음에 민주당의 분당, 한나라당의 연정을 제안한 거, 그 다음에 한미 FTA를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있었는지, 그리고 참패한 데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역할을 했다고 보는지, 그리고 손 대표께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순천 보궐선거 당시에 저는 연정을 연대를 원칙 있게 하자 제안했습니다. 무조건 연대를 해가지고 민노당 씨를 뿌려줬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문재인 손학규 후보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연정 제안은 제가 일찍 오래전부터 우리가 잘못이었다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생전에 잘못된 일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반성을 하셨습니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것이 실책이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때문에 또 민심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열린우리당이 분당된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호남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실망과 아픔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송건 특검은 역시 정치적으로 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어떤 청산 작업 이렇게 오해를 샀습니다만 당시 상황상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순천에서 저희가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을 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 아주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순천에서 야권 단일화, 이것은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기초 초석을 놓는 것이었고 또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총선 완전 승리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127석이라고 하는 그리고 수도권에서 많은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초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야권 통합 과정에서
민노당을 비롯한 그 진보정당이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고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우리가 진보 세력이 아픔을 봤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야권 단일화 통합의 길은 역시 의연하다 생각합니다. 박준영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 그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제가 보도를 봤는데 지금 각 지자체가 지금 예산이 날립니다.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서 지금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 재정 문제 이게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부터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지방 재정의 그 해결책은 분권입니다. 지방 분권. 현재 지방이 전체 예산의 약 60%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걷어들이는 세수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50대 50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법을 고쳐서 중앙과 지방이 50대 50으로 세원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에 이렇게 많은 것을 이양해 놓고 있는 복지 부분은 저는 중앙정부가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2005년 이 복지 부분을 상당 부분 지방에 넘겼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잘못됐다고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복지는 중앙정부가 하되 집행을 지방정부가 하도록 그런 식으로 간다 하면은 지방의 재정이 숨이 트이고 창의력 있는. 네. 박준영 후보님, 예. 이 전라남도는 농가 인구가 도밀의 한 20% 차지하고 또 이제 살 생산량도 전국 최대입니다. 맞아요. 이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FTA 시대를 맞아서 이 농가와 농업을 살리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라남도 삼선 도지사 지내시면서 많은 힘을 쏟아오셨는데 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대책, 국가적인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부의 정책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삼농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만을 갖고 씨름해서는 안 되고 농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농업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같이 추구해야 되고요. 저는 지사로서 농업을 살리는 길을 친환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생산으로서는 그렇게 하되 가공과 유통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을별, 그리고 지역별 혹은 들역별, 품목별도 그 들어갑니다만은 품목별 주식회사를 많이 만들자. 그래서 공동으로 다 주주가 되고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매출이 대단히 늘었습니다. 최근 작년 통계를 보면은 전국이 농가 평균 소득이 약 6.1%가 줄었습니다. 전라남도만 오직 10.1%가 증가했습니다. 또 빚도 전라남도 농가 빚은 몇 년 전만 해도 전국에 2위였지만은 문재인 후보하고 박준영 후보께 질문 두 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국에 때 아닌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대선의 핵심적인 쟁점은 민생입니다. 개헌 논의 잘못하면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호도하고 마치 대통령제 권력 집중이 민생 파탄 실정의 원인이나 되는 거냐 이렇게 호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어제 그저께인가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 그 때문에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분으로 이게 마치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서도 이런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는 건지 제왕적 대통령을 했었다는 건지 우리 박준영 지사님께서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드린 거죠? 예,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저는 계신지. 예.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의회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 비슷한 그런 게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참여정부 때 대북송금 특검, 민주당의 분당, 그리고 몇 가지 참여정부에서 공약을 하지 않았는데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보면은
공약한 거 많이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단임 5년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참여정부 때도 저는 이명박 정부 때도 이 공약을 안 지키는 건 똑같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 참여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큰 화두를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전부 도시에 많습니다. 도시 문제 해결할 것 많죠. 그러나 그 많은 국회의원이 한 개 구에 2명, 3명 있을 필요가 있느냐. 우선 아까도 잠깐 그 질문을 누가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4.11 총선 모든 국민들이 민주당이 다 압승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낙동강 배틀을 민주당이 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는 부산 2석, 경남 1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아까 답이 있었지만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사실 좀 솔직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선거가 저는 더 많은 의석을 저는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산의 소위 말해서 부산 친노라고 하는 특정 계파가 전횡을 저지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패권주의와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열심히 땀 흘리고 일했던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총선을 준비했던 분들은 경선에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 봐도 아마도 이 이야기를 아마 반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민주당이 어떤 좋은 후보들이 많이 이렇게 경쟁해서 그 중에서 좋은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한 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패권주의에서 나온 하나의 패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도가 한나라당에 비해서 새누리당에 비해서 대단히 낮습니다. 또 우리 후보들의 지지도도 역시 새누리당 후보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의지했던 당원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우리 당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당에 충성도가 없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실질적으로 당원이 해체된 상황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당의 후보들이 나오기만 하면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필적할 만한 지지율을 갖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당이 정체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왼편으로는 민노당에 끌려다니고 오른편으로는 여론조사에 끌려다니는 이런 정당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략을 잘못 수립해서 전선이 지금 낙동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부권에 있었는데 낙동강에 전선을 펼친 결과 강원도가 9석이 털려나가고 충청 남북도가 과반수가 털려나가고 경기 남부가 새누리당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낙동강만 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만약 이런 전선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필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패배의식에서 빨리 벗어나고 정말 한나라당이 운영했던 국가의 틀과는 전혀 다른 틀로 국가와 민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비전을 줘야 됩니다. 민주당이 왜 지지를 못 얻고 있느냐. 제 스스로 많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이벤트, 흥행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잠깐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깊이 있는 진한 감동 못 줍니다. 또 저는 우리 민주당이 너무 원칙 없는 연대를 통해서 민주당이 좀 빨갛구나 이런 이미지를 많이 줬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이 한 번도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기간산업의 국유화라는 주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장하는 당하고 무조건 연대를 했다. 그러니 국민이 믿겠습니까? 네. 저요? 네. 예. 특별한 장점과 마무리 발언 같이 묶어서 1분씩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가장 평화롭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훈훈한 정을 느끼면서 사는 공동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을 좀 싸움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족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길은 우리뿐만 아니고 후대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식량, 주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식량 문제 대단히 커집니다. 그럴 때 우리 후손들이 정말 먹을거리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량 문제는 곧 바이오 산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국정을 경험을 했고 또 민족 화해 협력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도지사를 하면서 가장 가난하다는 전라남도를 대한민국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도로 만들었습니다.